어제 새벽에 북한의 미사일이 북해도 해상에 낙하했다고 오보가 나왔습니다. 저도 새벽에 그걸 보고요, 놀랐는데 일본의 NHK가 지금 이 오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냉전 시대에 보면 이 오보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도 많았는데요. 자, 이 지금 오보 때문에 NHK에서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가 아마 잘못 이렇게 보도가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이 다양한 형태의 지금 북한의 도발을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방송국에서도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순식간에 잘못되어서 방송에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년 초에 도발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의 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미국 내 여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는 기회에 김정은이는 본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미사일을 갖고 장난을 쳐서 트럼프를 당락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에서 2016년 대선에서는 국제적인 외교 중요 이슈들이, 외교안보 이슈들이 13%의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현재는 단지 3%의 미국 국민들만 외교안보 정책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전부 다 미국의 국내적인 이슈들이 선거에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라는 것은 영향에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 혼자 떠들어 쌓고 미사일 쏘는 거지, 트럼프는 사실상으로 지금 북한의 변수를 본인 스스로도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한테 잘못 얽혀들어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정책적으로 야당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지, 쟤들이 나를 붙이고 당선시키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면, 그거는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은 북한 변수가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설사 무릎을 꿇고 잘 하겠습니다 해서 비핵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 북한이 대선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그 이상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미국에 영향은 크게 없고, 잘못하다가는 위험 부담이 나중에 대박으로 와서 코를 끼어버릴 수가 있다. 일단 물기만 했다가는 나중에 낚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정은이가 거의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총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래 썼어요. 무슨 소리 하냐, F-15나 F-16 아파치 헬기가 10분만 하면 소총도 간다. 자, 소총도가 한 170km 떨어져 있으니까 인천에서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군인 한 500명밖에 안 되는, 주민하고 합쳐봤자 한 700명이나 800명이나 될까 말까 한 여의도만한 섬. 자, 백령도가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대청도 있고 그 다음 소청도 있습니다. 중대병력밖에 없어요. 아마 대청도 대대가 여기 소청도도 관리할 거라 봅니다. 여기에 북한이 한 5, 60km만 오면 바로 앞인데
이걸 갖다가 손을 대는 부분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어떤 소청도나 이런 섬들을 공격했을 때 과연 한국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나와서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전투기가 날아가고 헬기가 날아가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공격 부대를. 그런데 북한의 공격 부대를 공격해서 살상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는 또 전투기나 헬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거고 그러면 또 한국의 이 해군 함정이나 또 추가된 비행기들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북한의 또 기지를 향해서 또 폭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제한적으로 우리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고 달라들 때 과연 무제한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 전투기, 헬기 등과 또 각종 모든 장비를 투입해서 확대적인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문재인에게 있을 것이냐, 이 정부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오히려 끈대 가지고 북한이 어디까지 도발할 거냐, 뭐가 북한의 목표냐, 그리고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부터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목함 지뢰 위기. 그때 보면 북한이 목함 지뢰 사건을 일으키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포격전이 전개되고 나니까 이제 한국이 그렇게 세게 가니까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산될라 하니까 북한이 곧바로 황병사 등을 내려보내가 협상을 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제한적으로 저 작은 섬 하나를 먹겠다는 목표하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과연 한국에서 그 기습 공격에 대해 공군 전투기와 헬기를 보내서 급파해서 공격을 가하고 또 그 헬기와 전투기를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포에 대해서 한국이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점점 커지는 부분을 문 정권이 결단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은 문 정권이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습 도발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와서 조금 도우다가 북한이 사실상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하자고 가게 되고 중국인이 미국 앞세워서 협상 좀 해주라 이러면서 북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하고의 부분에서 한국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리 나서 문정권 끝이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럴 거라고 봐요? 국민의식이요. 제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부터 전쟁하면 절대 안 된다 할 겁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 평당 1억 하는데 주식 가진 사람부터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평화냐 전쟁이냐 할 때 전쟁하자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러면서 전쟁하지 마자고 할 거예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속성은 이제 그래 대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속성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결단을 하면서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국민적 속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오히려 장난을 칠 건데 총선 앞두고 그런 일이 생기면 문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대성을 할 수도 있어요. 과문부터 촛불들이 대거 나와갖고 평화를 원한다. 남북이 대화해라 할 겁니다. 북한이 뭐 그런 기습을 하거나 할 때 그냥 하겠어요? 서해 5도의 평화수역인데 한국이 무슨 도발했니 어쩌니 하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고전에 티격태격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북이 도발하는 순간에 끝이다. 문은 뭐 끝나버린다. 참 정말 우리 여기 보수의 수준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저질적 수준으로 앞으로 문하고 김이 쇼를 해대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외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정치 리포터요. 좀 나름 유명한 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베가 중국에서 문을 만나서 한국이 지금 한일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건전하게 갖고 가려면 징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한국에는 크게 알려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고 쳤으니까 너네가 지금 대안도 내라는 겁니다. 자, 또 이 보고서에 보면 자, 북한이 KN-23이라는 신형 전술 유도탄, 그래서 그 단거리지만은 매우 낮게 날면서 불규칙한 행보를 하는 그런 미사일을 다시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해서 남측을 이렇게 상정하고 쏠 수 있고, 잠수함으로부터 이제 잠수함이 신포항에서 완성이 되어서 북극성 3호 중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낭비시키기 위해서 가짜 미사일을 여러 개를 쏴서 미국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ICBM이라고 착각해서 1조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해서 그걸 아마 몇 번 북한이 소모시켜버리면 미국은 몇 조를 날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이 이 전파 교란을 통해서 미국의 요격 체계를 갖다가 혼란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매체가 한중 정상회담 중에 홍콩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고 한 말을 가지고 한국 매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비난하고 나섰어요. 자, 둘이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한국 매체는 자국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한국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입니다. 한이 가장 예민한 그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관계되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이렇게 탄압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정말 중국 보도대로 나갔다면 이거는 매우 한국의 민주주의적 인식 수준이 한국 정권에서 낮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부 한국 매체가 홍콩 신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발언을 과민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국 교수 매체가 중국을 가짜 친구라고 표현했다며 과도한 선동을 하고 있다 비난하고, 그러면 한국의 진짜 친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중국과 친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런 나라를 친구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생각입니다. 자, 문재인이 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시에 국제사회도 상응해야 되고 남북 도로 철도도 도로 연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북한을 위한 제재 완화와 도로 철도 연결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프로젝트 신디게이트라는 이 기고 전문 사이트에 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 즉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남북 경협과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야기만 하고 북한의 ICBM 등의 발사 위협이나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 전 세계 망신꼴인데요. 오늘 제 멘트의 요약은 지금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의 도발이 미치는 대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판을 한 김정은의 지금 위협,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이 은근히 지금
떠받들어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문하고 시진핑이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은 또 중국 비위 맞춰준다고 홍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저런 폭력 진압을 용인하는 듯한 표현이 됐던 것처럼 보도가 나와도 중국은 그걸 감수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중국에 줄선 친중파 정권임이 분명한 것은 100%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이가 미국을 오판해서 미국에 통하지 않는 자기의 협박을 문재인한테 화풀이로 대신할 건데 그것이 이제 이 소청도 등에 대한 공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그 케이스에 대비해서요, 사고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